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응급실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과 불안,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는 입원 거부, 또 수술 지연 등으로 인해 환자와 가족들의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대병원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한 남성이 초조한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1시간 전 어머니가 심장 판막 질환으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CT와 MRI 등 기본적인 검사만 받을 수 있을 뿐 입원은 불가능하다는 의료진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0년 넘게 같은 증상으로 전남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전원이 가능한 2차 병원을 급하게 알아보려니 막막할 따름입니다. 갑자기 또 안 좋아하시는데 좀 더 파업이랑 겹쳐서 안 그래도 호송 중인 고급대원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대병원 입원 안 될 거라고. 그렇게 딱 아이아들과 입원이 안 된다 해버리니까 답답하죠, 이럴 때는. 3주 전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구급차를 타고 이곳 응급실로 옮겨졌던 한 남성도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다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전공의가 떠난 응급실에서 골든타임 안에 처치를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전혀 무리 없이 일사천리 처리가 됐었죠. 그분들은 이제 이리저리 가라고 하면 이제 갔다가 이제 차에서 이제 생명을 잊을 수도 있죠. 이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닌지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 26일 광주 북구에서는 뇌출혈로 쓰러진 63살 최모 씨가 응급실 병상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았는데 다른 곳을 알아보라는 조선대병원 측 말에 응급실을 전전하다 신고 접수 35분 만에 조선대병원 응급실로 오게 됐지만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의료 공백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저께 실려왔는데 병원이 파업 때문에 안 잡히니까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복귀할 움직임이 없어 보입니다.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 속에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농촌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정책 중에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시설을 만들거나 마을 법인의 사업 등을 지원하고 이를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도록 하는데요. 지난 수십 년간 전남에서만 수천억 원을 투입했는데 사업 효과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부실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광주 MBC의 고발 보도 취재가 시작되자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농촌마을 한편에 마련된 체력 단련실입니다. 평일 낮인데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최근 보름 동안 주말에만 열었습니다. 지자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을 들여 지은 건데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장이다 해서 매일 막 이렇게 관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허락을 구하고 안으로 들어가니 72제곱미터 공간에 주민들이 요구한 탁구대와 당구대가 한 대씩 놓여 있습니다. 학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종종 이용해 마을 활성화라는 취지와 맞지만 운영 부담은 피하기 힘듭니다. 냉난방비 등으로 연간 운영비가 100만 원가량 드는 겁니다.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이 마을에 좀 보탬이 되려고 돈 10만 원씩 이렇게 출연해주는 그 돈 갖고 운영이 나가는데 인근 마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시를 내어 옷감을 짜는 마을의 길쌈 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건물이 잠겨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2층을 증축한 곳입니다. 이곳은 건물 2층입니다. 교육 공간으로 만들어진 곳인데요. 이곳을 짓는 데만 2억 5천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은 한 달에 3-4번. 더 늘리고 싶어도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1년 내내 활성화해서 문을 열어놓아야지 사람들이 구경도 오고 하잖아요. 마을에 봉사라도 할 수 있는 젊은 인력들, 그런 분들이 있어야지 좀. 고령화와 지역 소멸 문제로 농촌 마을이 허덕이는 상황에서 마을 스스로 이 같은 사업을 운영해야 해 결국 한계가 있는 겁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전남도는 관련 예산 등 자료 취합을 서둘렀습니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마을 만들기에 쓰인 예산은 전남 지역만 모두 2,200억 원. 각 마을의 사업 내용이나 처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 전국적인 사업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의 민주당 경선이 김승남, 문금주, 2인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는 처음으로 민주당 경선 대진표가 나온 겁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 민주당 경선 대진표가 발표됐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김승남, 문금주 두 예비 후보의 2인 경선을 결정했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구는 김승남 의원과 문금주 전남 부지사가 각각 빅매치 경합을 벌입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 출사표를 낸 민주당 예비 후보는 모두 6명. 컷오프된 4명의 후보 가운데 조재환 전 초당대 겸임교수는 공관위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은 이의 신청을 고민하고 있고 한명진 전 기획재정부 국장은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당 합류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일한 여성 후보였던 김수정 정책위 부의장 역시 공관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에 유력한 여성 후보를 대책이나 이유 없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고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 대한 민주당 경선 절차는 다음 주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력 기재와 허위 사실 유포 등을 두고 후보들 간에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어 경선 과정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오늘 목포의 경선 후보도 발표했습니다. 김원희 현 국회의원과 배종호 후보의 2인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목포시 선거구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원희 의원과 배종호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의 2인 경선으로 후보군이 압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의 결정은 양자 경선입니다. 이는 저를 향한 음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모두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서 목포가 신안과 선거구 통합이 이뤄지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목포 공천심사 결과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공관위는 목포 선거구를 민주당의 모태로 언급하며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전남 지역 빅매치 지역입니다. 김원희 의원과 배종호 전 KBS 기자는 민주당의 정치적 모태 지역인 목포시에서 목포 선거구가 현행 단독 선거구로 유지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선거구의 변동 가능성도 줄며 전남 동서부권 균형을 맞춘 현행 선거구 유지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앞서 호남권 국회의원들과 전남 중서부권 지방의원들은 농어촌 대표성과 균형 발전을 앞세워 획정위원회 획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농어촌 소멸,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선거구 소멸로 이어져 선거구 획정의 역행은 지역 민심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민주당이 공천심사 발표를 남겨둔 전남의 선거구는 이제 7곳. 변수투성인 선거구 획정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전남의 민심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잠시 후 10시 광주 동남을과 광산을의 본선 진출자를 확정하는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동남을은 안도걸, 이병훈, 광산을, 김성진, 민형배, 정재혁 예비후보가 경쟁했으며 민주당은 지난 26일부터 오늘까지 일반 시민과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경선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동남을의 최종 1위는 오늘 확정되지만 3인 경선으로 치러진 광산을은 오늘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 달 2일부터 이틀간 결선 투표를 거칩니다. 지난해 광주의 합계 출산율은 0.71명을 기록했고 전남은 0.97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합계 출산율은 0.71명으로 1년 전 0.84명에 비해 0.13명 줄었는데 전국 평균 0.72명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전남의 합계 출산율은 0.97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시군 중에서는 영광이 1.65명으로 전국 1위에 올랐고 강진 1.47, 해남 1.35명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선체에 실려있던 차량들은 인양 이후 원인 조사 등을 이유로 목포 신항부두에 거치돼 있었는데요. 이 차량들의 폐차 작업이 시작됐는데 폐차장이 아닌 바다 옆 부두에서 해체 작업이 이뤄지면서 논란도 일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녹슨 엔진과 차량 시트, 타이어 등 각종 차량 부품들이 바닥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포크레인 등 중장비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선체에 적재돼 있던 차량들을 폐차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월호에서 꺼낸 차량들은 승용차와 화물차, 중장비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모두 해체돼 고철 더미로 변했습니다. 폐차가 진행되는 차량은 모두 180여 대. 그런데 환경오염과 안전 등의 문제로 허가된 폐차장에서만 폐차해야 하는 규정과 달리 차량들은 모두 목포 신항만 부두 위에서 직접 해체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차량의 부식이 오랜 시간 진행돼 폐차장으로 운반이 어렵고 180여 대에 달하는 차량들의 해체를 진행하기에 폐차장 규모 등 수용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폐차장들이 다 영세하잖아요. 공간도 많지도 않고 조금 장소가 협소하다고 해서 거기서 일부 작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부식돼가지고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수부하고 입찰한테 여기 현장에서 작업해도 괜찮은 걸 하고. 실제로 해수부는 지난달 거치 현장 보관 폐차량 처리 용역을 지역 내 폐차장에 맡긴 상태. 차량들이 이미 말소 처리됐고 폐차 작업 일부를 부두에서 진행하기로 업체 측과 협의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바닷가 인근에서 대규모 차량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해상 등 환경 오염 우려도 적지 않은데도 관련 대책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저희한테 협조나 통보된 건 없다 그렇게. 세월호 연구 보존에 앞서 적재물과 유실물을 처리하는 등 거치 현장 정리에 본격 나선 해양수산부.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안전하고 세심한 마무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오늘 흑두루미의 날을 맞아 순천만 월동 흑두루미들의 안정적인 서식지 보전을 위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식지 확대를 위한 흑두루미 벨트 조성이 제안됐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조류학자들과 지역의 생태 전문가들이 한자리 모였습니다. 순천만의 대표 깃대종 흑두루미의 안정적인 서식지 보전과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올해 순천만 일원의 흑두루미 월동 개체수는 7,200여 마리에 이르는 등 서식 밀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석자들은 흑두루미 서식지 확대 필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순천만에서 월동하던 일부 흑두루미 무리들이 고흥과 보성지역 일원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만을 중심으로 여자만 권역으로 확장된 흑두루미 벨트를 조성하자는 제안이 제시됐습니다. 흑두루미 종과 서식지의 효율적인 분산을 위해 지자체 간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연대,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향후 단계적으로 남해안 전체 권역으로 서식지 확장 가능성까지 제시됐습니다. 최근에 기후변화 문제, 또 이즈미에서의 여러 가지 조류질병 문제, 그리고 그곳에서의 과포화 상태 때문에 흑두루미들이 점차적으로 일본으로 내려가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러한 남해안 지역에서의 흑두루미가 월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순천시도 그동안 축적한 순천만 흑두루미 서식지 관리 경험치를 남해안권 지자체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연안과 내륙습지 주변의 환경개해시설 철거를 통한 자연성 회복과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 주민 참여를 통한 서식지 제공 등 우리 시가 지난 15년간 진행한 서식지 복원의 경험을 공유할 것입니다. 일본 이즈미와 한국의 순천만으로는 흑두루미들의 안정적인 서식지가 부족해진 상황. 흑두루미들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지자체 간 연대는 앞으로 더욱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 홈 개막전 티켓이 2분 30초 만에 매진됐습니다. 광주FC 구단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광주 축구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FC 서울과의 홈 개막전 7,700여 석의 티켓이 2분 30초 만에 매진됐습니다. 광주FC는 지난해 K리그에서 3위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켰는데 평균 관중이 4,500여 명에 머물렀던 데 비하면 올 시즌 높아진 팬들의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광주 신세계가 백화점 확장을 위해 종합버스 터미널 일부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는 유스퀘어 토지와 건물, 터미널 사업권을 금호 고속으로부터 4,700억 원에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백화점동은 매입에서 제외됐습니다. 광주 신세계와 금호 측은 이 같은 내용의 계약을 다음 달 13일 체결할 예정이어서 백화점 확장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40년 넘게 스타 바이올리니스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독일의 안네 소피 무터가 5년 만에 내한해 첫 지역 순회 공연으로 광주 관객을 찾아옵니다. 영화 OST부터 정통 클래식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넘나들며 세계 클래식 팬들의 귀를 매료시켜온 안네 소피 무터는 음악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폴라상은 물론 그래미상도 4차례나 수상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